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법규 이제 5월, 6월 과정인데, 뭐 1차에 신경 쓰시겠지만, 1차 동시에 하실 때에도, 법규 강의 자체는 꼭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아마 진도는 항상 거의 비슷해요. 이제, 교재는 요약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이 좋은데, 뭐 기존의 기본서로 계속 하시고 싶으신 분은 기본서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실 때 요약집이 좀 편하세요. 오늘은 이제 주택법에서 다시 한번 주택의 공급과 관리가 있죠. 주택의 공급 절차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있으면 사업주체가 20호 2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 1만 이상 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죠.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다음에 공사에 이제 착수해야 되죠. 착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시공자 등을 이제 정해야 되죠. 사업 주체는 시행자고 시공자를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리자를 지정해서 감리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착공 몇 년 내에 해야 되죠. 뭐 나중에 다 정리하겠지만 2년이죠.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죠. 예. 건축법상의 허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몇 년 내에 착공하죠? 1년 내에 착공해야 되고,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쪽은 규모가 크고 이쪽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완공이 되면, 주택이 이제 완공이 되면 이 주택의 소유권은 사업체,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한다는 것이고, 완공 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죠. 사용검사 받은 다음에 이제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시작하죠.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에는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공급이면 관리 주체는 누구죠?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에는 사업 주체. 그다음에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게 되면 무엇을 구성해야 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제 관리에 관한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자치관리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의 경우가 있죠.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자치관리 기구가 구성이 되고, 그 자치관리 기구의 소장님이, 대표자가 관리사무 소장님,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업자가 관리소장님을 이제 배치해 주죠. 이 앞부분은 공급, 뒷부분은 관리, 이렇게 되죠. 좀 정리하면 관리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기 전에는 사업 주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해서 입대기가 구성되면 자치관리의 경우는 관리사무 소장님, 그다음 위탁관리의 경우는 관리업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누구죠?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은 이와 같이 이제 건설에서 임대주택법을 잠깐 보면 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이 있죠. 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민간건설이 있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완공이 돼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죠? 임대 놓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갑이 임대 사업자가 되고, 이 경우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 임차인 대표회의는 구성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입주자 대표회의 반드시 구성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누가 관리 주체예요? 임대 사업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건축법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를 한번 보는 것이니까 20호 20세대 이상이면 주택을 공급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건축법상의 주택은 20호 20세대 미만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건축법상 뭘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죠. 규모가 작으면, 규모가 클 때는 허가를 받고, 규모가 작으면 신고죠, 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착공하고 감리자를 둬서 감리해야 되고, 근데 착공 기간이 여기는 2년 내, 여기는 1년 내, 그죠? 마지막 절차, 건축법이 이제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역시 건축주 갑의 소유가 되는데, 이때 마지막 절차는 뭐라고 보죠? 사용 승인.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택이 아니니까 관리는 어느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죠? 혹시 응용인데 요거는 이제 집합 건물이죠.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면 집합 건물이니까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성립하죠. 관리단의 대표자는 관리인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뭐 흐름은 이렇다 치고 한번 다른 법도 조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 공급에 관한 파트에서 총설에서는 이제 대상이 갑이 공급하는 대상이 되는 주택 등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죠.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갈 부분은 사업 주체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될 부분이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페이지에 요 주택 갑이 이제 공급하려는 주택의 종류가 첫째는 이제 구조에 따라서 분류할 때 일단 주택 자체의 개념을 보면 양가로 1번에 거기서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일부 건축물 자체는 당연히 주택이고 중요한 것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해요. 부속 토지의 밑줄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부속 토지도 포함돼요. 부속 토지를 예를 들면 주택이 건축이 되면 이제 주차장 이런 게 부속 토지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1번 구조에 따라서 볼 때 이건 건축법하고 관련이 된 것이죠.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나뉘죠. 이거 뭐 하도 많이 본 것이니까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 다 맞출 수가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자, 단독주택에는 무엇이 있죠? 공이 있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은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은 기가 있는데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무엇이죠? 기숙사는 안 되죠. 왜냐하면 주택의 가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개념에 들어가야 되죠. 아파트는 몇 계층 이상이죠? 5계층. 5층 이상 하면 절대 안 돼요. 5계층 이상. 연속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따라서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죠, 이하. 두 가지의 구별은 면적에 따라서 구별되죠. 연립은 어떻게 되나요? 660 이하, 초과예요, 이상이에요? 초과. 항상 여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초과.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660 이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동네는 이제 건축법에서 다루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보면 다중주택, 하숙집 같은 경우에는 몇 층 이하죠?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3계층 이하. 면적으로 구별하면 다중주택은 얼마 이하죠? 330. 다가구는 660 이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아파트와 연립이 같이 가고 다가구, 다세대가 같이 가죠. 층수. 그래서 이 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다가구와 다세대는 얼마 이상을 주차장으로 전용해야 되죠?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연립과 아파트와 연립은 전부죠, 전부. 그럴 때는 층수에서 제외한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의 구조에 따른 분류에서 니은번의 이제 공동주택에서 A번도 가끔 나오는데 A번 지문으로 실리는 것인데 가정에서 보육하는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이런 걸 포함해요. B번에 필로티 부분의 층수 산정 이건 지금 했죠. 아파트와 연립의 경우는 1층 전부가 이제 핵심이고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세대 그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의 다가구의 경우는 1층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층수에서 제외한다. 13페이지 이제 박스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아파트 5계층 이상 연립 660 초과의 동그라미 4계층 이하 다세대 660 이하 4계층 이하 그 다음 밑에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인 기숙사는 제외된다. 항상 여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번 역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구조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제
자금 지원에 따라서 분류하죠. 자금 지원에 따라서 분류할 때 크게 보면 이제 국민주택 등하고 이거하고 국민주택 등 이외의 주택을 국민주택 등 이외의 주택을 무엇이라고 하죠? 민영주택이죠. 대비되는 게 이제 민영주택이고 국민주택 등은 전부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짜리인데 세 가지가 있죠. 첫째, 국민주택이 있고 등의 두 가지. 국민주택은 일단 주거전용 면적 역시 85 이하이고 그 다음에 자금을 어디서 지원받아야 되죠?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여기 잊지 마세요. 기금으로부터 지원받고 85 이하. 이게 동시에 받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것이죠. 기금의 지원을 받고 동시에 85 이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등에 해당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이 공급하는 85 이하. 공공이 공급하는 85 이하. 공공은 어디를 말하죠?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세 번째는 임대주택법 이제 좀 생각이 나실 테니까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은 건설 임대주택, 지어서 임대놓는 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이 있는데 건설 임대주택은 다시 두 가지죠.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이 있을 경우에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서 85 이하짜리죠. 여기 건설 임대주택으로서 85 이하 이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민영주택에서는 이제 핵심이 잘 틀리게 만드는 것이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국민주택 등 이외의 주택이죠. 등. 그 다음에 국민주택 가운데 좀 특별한 게 있죠.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 국민주택이 있죠. 그래서 국민주택 중에서 공공 이외의 자가 민간이 건설해야 되고 중형이면 어떻게 되죠? 60 초과예요? 이상이에요? 초과. 왜냐하면 60 이하짜리가 소형이기 때문에 초과, 그 다음에 85 이하. 그래서 여기 초과에 조심하셔야 돼요. 또 어떤 질문이 실리냐면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맞는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국민주택 중에서 이 요건을 갖추어야 되니까. 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에 2번에 자금 지원 등에 따른 분류할 때 기억번에 국민주택 등 A번 국민주택 핵심은 국민주택 기금이죠.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끊고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가로 안에도 가끔 나오죠. 수도권을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 이하.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에서 이런 말이에요. 중에서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외에 민간이 건설하는 주거전용 면적 60 초과, 85 이하. 초과에 이제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죠. B번에 이제 등에 해당하는 게 BC죠. 그래서 공공이 건설하는 85 이하. C번에 이제 공공건설. 그래서 핵심은 공공건설이죠. 건설 임대주택 하면 틀려요.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 이하. 민영주택에서는 주의할 점,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이라는 거. 항상 틀리게 만든 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렇게 해서 틀리게 만들어요. 3번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면요. 요번 달에 5월, 6월에 과정에서는 옛날에 했던 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데 제가 1월, 2월, 3월, 4월하고 조금 다른 점은 뒤에 법령이 있으면 뒤에 법령 내용까지 그것까지 연결하면서 가끔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점점점 이게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역세권의 이제 1인 가구, 독신 가구 등의 이제 수요에 맞추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제도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어느 지역에 건설해야 되죠? 도시 지역이죠. 도시.